수열의 왕. 자, 오늘은요, 시그마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처음 보는 기호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기호가 하나 등장하는데 제가 이거를 시그마라고 읽었어요. 자, 이렇게 이 기호는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고요. 우리가 이 기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먼저 볼게요. 자, A1부터 AN까지 이렇게 싹 더할 거예요. 수열 AN을 제1항부터 제 n항까지 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시그마를 쓰고요. 수열 AN을 더하는데 자, AN을 첫 항 A1부터 제-n항 AN까지 더해요. 즉, 이 자리에 오는 숫자가 1부터 n까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저 네모를 뭐라고 쓰냐면 보통 K라고 씁니다. K는 1부터 n까지 AK를 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우리가 이 기호를 풀어서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거를 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첫째 항, n항, 그리고 여기 자리에 오는 AK가 일반항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 교재를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열 AK에 1부터 n까지 차례로 대입하여 A1, A2, AN의 합을 뜻한다고 적혀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내용 보면 꼭 K 자리에 K 대신 I나 J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K가 1부터니까 여기에 K가 들어와 있죠. 근데 K가 아니라 I를 넣으면 일반항에도 I를 넣어주면 되고요. J부터면 여기다 J를 넣어주면 됩니다. 꼭 K라고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건 K이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 3번까지 보고 넘어갈 건데요. M이 N 이하일 때 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자, A1부터 A5까지 더하면요. A1, A2, A3, A4, A5를 더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꼭 1항부터 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A3, A4, A5를 더하면 시그마 3항부터 시작이니까 K는 3부터 5까지 AK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념 예제 볼 건데요.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쭉 더해서 28까지 더한 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네요. 제가 이거를 A1, A2, A3 얘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열 AN을 어떤 수열이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N을 일반항을 구해주면 첫째 항 1 더하기 n-1에다가 공차를 곱해주죠. 공차는 지금 몇이에요? 3씩 더하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공차는 3. 요거를 계산해주면 3n-2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꼴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AK가 지금 우리 구했더니 일반항이 3K-2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AN이 3n-2니까 AK는 3K-2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어디까지 합이에요? 28까지 합이죠. 28이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즉 3n-2는 28에서 n은 10이니까 항이 총 10개인 겁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올바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를 구해줘야 돼요? 바로 일반항을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항 개수도 찾아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그마의 기본 성질인데요. 우리가 시그마는 맨 처음 단원 이름,
맨 처음 제목 이름이 뭐였냐면 합의 기호라고 써 있어요. 합의 기호 시그마.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를 풀어서 써보면 A1 플러스 B1 그 다음 A2 플러스 B2 그 다음 A3, B3 이렇게 해서 쭉 더하는 거죠. 어디까지 더해요? AN 플러스 BN까지 더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괄호를 없애고요. A1, A2끼리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1, A2, AN B1, B2, B3를 싹 묶어서 B1, B2, B3 어디까지 가요? BN까지.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1부터 AN까지만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뒤에 있는 B1, B2, B3, BN도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면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BK죠? 제가 BN이라고 썼네요. BK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 안에 있는 플러스를 쪼개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 부호만 지금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가 다 마이너스로 묶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즉 마이너스도 이렇게 시그마를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쭉 전개해 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고요. 여기서 C는 어떤 실수배,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쭉 전개하면 CA1, CA2, CA3 어디까지 가요? 쭉 가서 n번째 항 CAN까지 옵니다. 그럼 C로 묶었을 때 A1 플러스 A2 플러스 AN까지 가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A1부터 AN까지를 시그마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K는 1부터 N까지 AK로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배를 한 거는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4번은 시그마 안에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K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해서 쭉 전개를 하는데 그런 K 값에 따라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C만 계속 더합니다. 근데 C를 몇 번 더한 거예요? N번 더한 거죠. 그래서 C 곱하기 N, 즉 C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시그마는 합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곱셈으로 쪼개거나 이렇게 곱셈을 쪼개거나 제곱도 곱셈이죠. 똑같은 걸 두 번 곱한 거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보낼 수도 없고요. 이렇게 나눗셈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이렇게 항이 있을 때는 안 되고 실수를 곱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보낼 수가 있구나. 그렇게 공식을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개념 예제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시그마 A에는 2, 시그마 B에는 3. 자, 모두 10항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구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AN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BN 그러면 2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BN 그래서 2 곱하기 2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해주면 되고요.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인데요. 우리가 시그마 안에 K가 있을 때, K제곱이 있을 때, K3제곱이 있을 때 각각 구하는 공식입니다. K가 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는 거죠. 요거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자, k제곱을 더할 때는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제곱을 더한 거고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에요. 3제곱을 더할 때는요. 쭉 더해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공식 유도를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공식 유도가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굳이 알 필요 없는 내용이라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요. 이 세 개를 꼭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암기해야 우리가 시그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개념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시그마 안에 k의 k 플러스 1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k라고요. 자, 그러면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공식을 한번 써드릴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1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1 n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는 건데 지금 n자리에 1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6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n 플러스 1 11 곱하기 2n 플러스 1 21입니다. 플러스 자, 시그마 k는 2분의 1 곱하기 n의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1이에요. 우리가 약분해서요. 5, 7 5 곱하기 11 곱하기 7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약분해서 55입니다. 5 곱하기 11 곱하기 7을 해주면 385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55를 더하면 우리가 답이 440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꼭 외워야만 우리가 여기 써 있는 이런 공식들을 외워야만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겠죠. 공식을 외워야. 그래서 공식은 꼭 외우고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분수꼴과 무리식이 포함된 수열의 합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시그마 안에 k나 k제곱이나 k3제곱이 아니고 어떤 분수꼴 또는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자, 분수가 들어가 있으면요. 분수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부분분수로 변형을 해요. 이 공식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활용해서 변형을 해요. 이거 수학 하에서 배운 건데 벌써 까먹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를 활용해서 부분분수로 변형을 하고요.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을 한대요. 시그마를 쓰지 않고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을 한다는 걸 쉽게 말해서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해서 나열을 하면 자연스럽게 소거되는 항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무리식도 비슷하게 우리가 유리화를 하고 나서요. 시그마를 쓰지 않고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을 할 거예요. 즉, 요것도 나열해서 우리가 소거되는 항을 찾아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개념 예제 바로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지금 분수꼴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안에서 부분분수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분의 1 그리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가 k 사라져서 그냥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우리가 k에다 1을 대입해서 쓰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는 3을 대입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대입하는 거예요? 10을 넣은 것까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분의 1 사라지고 4분의 1이 또 사라지겠죠? 그러다 어디까지 사라져요? 10분의 1까지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은
1과 마이너스 11분의 1이고요. 11분의 10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지금 무리수가 들어가 있어요.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식이죠. 자, 무리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무리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시켜줍니다.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이라고 써 있는 데에다가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주는 게 좋겠어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분자에도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그러면 시그마 안에서 어떻게 변형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분모는 k 플러스 1 마이너스 k이고요.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입니다. k 사라져서 남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k에다가 1부터 넣어서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을 넣었을 때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그냥 1이죠. 자, 2를 넣었을 때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3을 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쭉 넣어서요. 우리가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까지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소거되는 게 보이나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여기도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남는 건 루트 9 마이너스 1이고요. 계산해주면 2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 학습은 모두 마쳤고요. 우리가 시그마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호가 조금 문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시그마를 표현하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요. 시그마를 다시 나열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거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3제곱 얘네들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안 외우고 문제풀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